안녕하세요. 이슈 라이프 톡입니다. 지난 3일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전격적으로 군사 작전을 해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했습니다. 부부를요, 다 잡아들였습니다. 현재 마두로는 마약 테러, 부패, 인권 유린 등의 혐의로 미국 법원에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베네수엘라일까요? 독재자가 집권하고 있는 나라들 꽤 많이 있습니다. 선거 부정에 인권 유린에 그런 나라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미국은 콕 집어서 베네수엘라를 겨냥했던 걸까요? 우선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관계를 먼저 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것이 1811년이었고요. 1819년에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가 연합해서 그란 콜롬비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갈등 또 내부 분열로 인해서 1830년에 각기 다른 나라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와 1835년에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이건 베네수엘라를 독립된 나라로 인정한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미국이 베네수엘라와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을 하면서 친하게 지냈던 이유는 베네수엘라와 남미에 유럽이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베네수엘라 편에 섰던 거고요. 그러다가 1920년에 베네수엘라에서 거대 유전이 발견됩니다. 엑슨, 쉐브론 이런 미국 기업들이 투자를 주도했고요. 자, 지구촌에서 석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일까요?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2위이고요. 베네수엘라가 지구촌에서 가장 많은 석유 매장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소련과 미국의 냉전 기간 동안에 베네수엘라의 반공 독재 정권을 미국이 지원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원유 공급망을 확보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그리고 1970년대 에너지 위기 때도 베네수엘라는 미국에 원유를 공급하는 핵심적인 파트너였습니다. 이렇게 훈훈한 관계에 있었다가 1999년에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요. 우고 차베스 대통령은 21세기 사회주의를 기치로 내세우면서 미국의 영향력을 비판하고요. 미국을 제국주의라고 비난을 하고요. 쿠바, 이란, 러시아와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석유 기업들의 자산을 국유화해 버리고요. 2008년에는 미국 대사를 추방합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외교적인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거죠. 그러다가 2013년에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죽고 그 뒤를 이어서 니콜라스 마두로가 집권을 했습니다. 물론 니콜라스 마두로가 아주 유명한 독재자입니다. 대선에서 매번 선거 부정 의혹이 있었고 인권 유린 장난 아니었고요. 2024년 대선 때는 상대 후보인 에드문도 곤잘레스 후보가 두 배 이상의 득표를 얻었거든요.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 발표는 따라라 마두로가 승리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인권 침해, 선거 부정을 이유로 강력하게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3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작전을 하면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한 거죠. 이유는 마약 밀매 배후에는 마두로 대통령하고 베네수엘라 군부 실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수십만 명의 미국인들이 마약 과다 복용으로 죽는데 이게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거예요. 그 위협의 맨 위에는 마두로 대통령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두로 대통령이 태양의 카르텔이라는 거대 마약 조직을 실질적으로 지휘를 하고 미국으로의 마약 유입을 주도했다라는 것이 명분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CDC하고요. 언론들이 보도한 최근 통계를 보잖아요. 미국에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사망 원인 1 위는요. 압도적으로 펜타닐입니다. 코케인이 아닙니다. 압도적으로 펜타닐인데요. 지난해를 기준으로 해서 미국에서 약물 사망자 가운데 펜타닐을 비롯해서 합성 오피오이드로 인한 사망은 전체의 약 70%에 이른다는 겁니다. 여기에 펜타닐을 포함해서 의사가 처방한 진통제에 중독이 돼서 그 약물로 사망한 사람이 약물 사망자 가운데 70%나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요. 이 펜타닐의 유통 경로는 베네수엘라와는 거의 무관하다라는 겁니다. 미국 마약 단속국의 2025년 국가 마약 위협 평가 보고서를 보면은요. 이 펜타닐의 공급 사슬을 보면은 중국, 멕시코, 미국, 중국, 멕시코, 미국으로 이어지는 아주 명확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료가 되는 전구체는 대부분 중국의 화학 공장에서 생산이 돼서 멕시코로 넘어갑니다. 멕시코에 아 시날로아 카르텔이라는 조직이 있나 봐요. 그리고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이라는 조직이 있고요. 이 조직이 그 중국의 화학 공장에서 생산된 전구체를 넘겨받아 가지고 비밀 연구소에서 알약 형태로 만든 다음에 국경을 통해서 미국으로 밀반입하는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베네수엘라는요. 베네수엘라는 주로 콜롬비아산 코케인이 미국이나 유럽으로 향하는 경유지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사망자 급증의 주범인 펜타닐 생산과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이 부분 짚어보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를 체포한 직후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의 석유 시설을 미국 기업들이 관리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석유에 대한 얘기를 단어를 뭐 30 몇 번 했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짚고 가 보면 이번 작전의 진짜 목적은 마약 소탕이 아니라 석유 확보에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를 체포한 직후에 안전한 정권 이영 전까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운영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 마두로가 세상 천하 나쁜 독재자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베네수엘라가 미국에 요청을 하고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좀 도와달라라고 한 그런 근거가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도 않은데 강한 나라가 작은 나라의 대통령을 군사력을 동원해서 체포해서 자기 나라에 구금을 하고 자기 나라 법정에서 기소를 한다는 게 이게 되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가요? 실제로요. 이게 국제법상 굉장히 논란이 있는데 미국이 다른 나라 영토에 군대를 투입을 해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 거 이거 국제법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논란이 지금 현재도 일고 있습니다. 유엔하고요. 많은 국제법 학자들이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유엔 헌장 제2조 사항은요. 다른 나라의 영토 보전, 정치적인 독립을 해치는 무력 행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보리 승인이나 자유이권 행사가 아닌 이상은 다른 나라의 영토에 침입해 들어가는 것은 침략 행위로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원수 면제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관습 국제법상 현지 국가 원수는 다른 나라의 형사 관할권으로부터 면제가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걸 무시하고 그 대통령을 체포한 거는 국제 관례를 완전히 정면으로 위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사건이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강대국이 자기 나라 법을 근거로 해서 작은 나라 다른 나라의 정상을 언제든지 체포할 수 있다고 하면 국제 질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육강식의 혼란에 빠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트럼프 정부는 "이거는 전쟁이 아니야. 특수법 집행이야."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미국은 마두로를 합법적인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어. 그래서 국가 원수를 우리가 체포한 게 아니야. 국제 마약 카르텔의 수괴를 체포했을 뿐이야." 이런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펜타닐 같은 마약 유입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무력 공격과 동급으로 간주를 하고서 미국민을 보호하려 하기 위해서 자위권 차원의 조치였단 말이야. 이렇게 미국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요, 법정에 인제 이 마두로 대통령이 법정에 설 텐데 "불법적으로 나는 납치를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재판의 무효를 다툴 것으로 현재로는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데 미국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납치된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법정에 서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원칙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제법적인 논란과는 별개로 미국 안에서의 재판은 강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를 두고서 남미 대륙은 굉장히 충격에 빠졌겠죠. 뭐 남미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충격을 받았는데 남미 나라들은 어떨까요? 이념 성향에 따라서 완전히 반반으로 나뉩니다.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 칠레, 쿠바는 "이건 주권 침해다. 국제법 위반이다." 이러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칠레는 미국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시설을 미국 기업들이 관리할 거라고 했잖아요. 안전한 정권 이양이 될 때까지는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운영할 것이다. 아니, 무슨 권리로요? 무슨 권리로 베네수엘라의 석유 시설을 미국 기업들이 관리를 하나요? 아니, 무슨 권리로 안전하게 정권이 이양이 될 때까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운영하나요? 이거는 완전히 주권 침해지 않습니까? 그거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걸 왜 미국이 하나요? 마두로는 현재 마약 테러 부패, 인권 유린 등의 혐의로 인제 미국 법원에 기소가 된 상태이고 재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요. 마두로가 마약 테러하고 부패, 인권 유린 뭐 이렇게 했다라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도 미국이 그 나라의 대통령을 군대를 동원해서 체포해서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한다. 이건 너무나 비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음. 정말 만약에 그렇다면 전 세계에 독재자가 대통령인 나라들이 꽤나 많은데 그러면은 미국은 그런 나라에 가 가지고도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 독재자들을 체포해 가지고 미국으로 데리고 와서 재판받게 할 겁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경찰 국가 안 한다."라면서요. 그런데 지금 경찰 국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뒤 말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만약에 베네수엘라에 석유가 없었다. 그러면 과연 마두로 대통령이 뭐 뿜뿜뿜 인권유린에 뭐 부정부패하더라도 과연 체포했을까요? 군대를 보내서까지 체포를 했을까요? 글쎄요. 만약에요.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 사형을 당했어요. 그래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에 빨대를 꽂을 수 있을까요? 과연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이걸 허용을 할까요? 허용을 한다면 어디까지 허용을 할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베네수엘라에 또 다른 혼란이 생길 겁니다. 친미파와 주권을 더 중요하게 하는 그런 세력들과 나누어서 또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까, 내란까지도 발생하지 않을까, 그러면 대혼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야, 이런 일이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런 일이 2026 년도에 새해 벽두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게 정말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우리 인간들의 성장은 아직도 멀었나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고맙습니다.